매우 떨리네요. 안녕하세요. 파리바게트조 최종 설계 발표를 맡은 박세현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순서로 이제 발표를 진행을 할 거고요. 일단 저희가 이제 이 주제를 그러니까 왜 생각을 하게 됐냐, 이거는 이제 제 경험도 있고 이제 뭐 여러분들의 경험일 수도 있는데, 처음에 2학년 때 기초 실험을 하다 보면 이제 브레드보드에다가 뭐 저항을 연결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뭐 좀 전기와 친해지는 시간이 있는데, 근데 그럴 때 보면은 이제 저항도 작고 전선도 이렇게 복잡해 죽겠는데 그 핀도 작아가지고 이제 꽂으면은 전류가 흐르지도 않을 때가 있고, 얘는 왜 그러지 이럴 때가 있어가지고, 그런 이제 어려운 경험을 생각을 해서 이제 다음과 같은 이제 주제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필요성은 이제 그런 이제 결선하는데 어려움이 존재한다라는 그런 이제 문제점을 가지고, 그래서 그러면 이 회로에 대해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뭐 노드 전압과 전류는 어떻게 흐르는지, 그리고 이제 잘 연결이 됐는지 이제 그런 교육용으로 이제 이제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가이드를 해주는 이제 그런 목적으로 서비스를 만들려고 했고, 그래서 지금 여기 지금 단순 저항 회로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거 이제 구현을 하다 보니 이제 그런 문제점들이 어려운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런 제안을 두었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건 이제 나중에 더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차별성이라고 하면 이제 아두이노로 이제 웹페이지에서 만드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아니면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 시뮬레이션 하려고 스파이스 프로그램을 쓰기는 하는데, 그런 것들은 뭐 조금 이제 초점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은, 스파이스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해석하는 데 있어서 쓰는 좀 이제 시뮬레이션 툴이어서, 뭐 이제 다이어그램을 이제 직접 GUI에 그리는 식으로 해서 그런 거는 좀 다르긴 하겠지만은, 저희는 이제 그 사진을 찍어서 그거를 모델을 변화를 해가지고 그걸 이제 분석을 하는 용도에 있어서 이제 그런 차별성을 뒀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가지고 이제 설계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설계 과정에 있어서는 이제 먼저 이제 저희가 웹을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핀 검출과 이제 객체 검출이라는 이제 딥러닝을 이제 사용해서 이제 검출하게 되는데, 그 부분들을 이제 좀 파트를 나눠서 이제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파이썬 코드 구현이라는 건 이제 유틸리티라고 해서 뭐 전선과 그러니까 검출한 그런 컴포넌트를 가지고 네트워크를 만든 다음에 그 이제 노드의 전압, 전류들을 계산하는 그런 코드가 되겠고, 이제 그런 이제 전기적인 그런 거에 계산하는 코드를 이제 파이썬 코드로 구현했다 이런 소리가 되겠고요. 웹페이지 구현은 이제 먼저 이제 웹페이지를 어떤 컨텐츠가 들어갈 건지 UI를 먼저 작성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만든 디자인을 한 거를 이제 HTML 퍼블리싱을 진행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만든 HTML을 웹서버 연동을 해서 이제 파이썬 코드와 이제 자바스크립트를 연동을 해서 이제 좀 사용자에게 직접 보여주는 인터랙션을 만들었고요. 딥러닝 모델 선정을 했다는 거는 이제 그 특징 추출기와 분류기라고 여기 써있지만은, 얘가 이제 모델이 두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저항 컴포넌트를 검출하고, 두 번째는 그 컴포넌트를 검출한 거를 이제 넣어가지고 핀 좌표를 찾아준다는 그런 소리가 되겠습니다. 네, 다음과 같이 이제 뭐 사용하게 되면은 먼저 사이트에서 이미지를 업로드를 하고, 전압값과 원금 변환점을 선택을 해요. 근데 이것도 이제 설계를 하면서 제한 중에 하나인 건데, 전압값과 기준점 같은 경우는 이제 검출하는데 쉽게 하려고 이제 그런 제한을 뒀고, 이 점을 가지고 원금 변환된 이미지라고 해가지고, 약간 이제 사진을 찍게 되면은 왜곡되는 점들이 있는데, 그거를 좀 이제 펴준다는 역할을 펴주게 되면은 좀 검출이 더 정확도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런 작업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거를 각각 저항만 검출하는 모델이 있고, 전선 검출하는 모델이 있고, 전선 끝 검출하는 모델이 각각 이제 넣어서 그 검출된 결과를 반환하게 됩니다. 그거를 이제 거기서 이제 만약에 이제 검출했는데 뭔가 좀 얘가 좀 이상하게 검출한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저항값을 수정한다던가, 아니면 영역이 잘못됐어 그러면 영역을 수정하게 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이제 최종적으로 확인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이런
딥러닝을 먼저 쓰기 위해서는 학습 데이터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 학습 데이터는 이제 문제 상황에 따라서 이제 달라질 수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컴포넌트를 검출하기 때문에 그 각각 전선이 뭔지, 전선 꼭지가 뭔지, 저항이 뭔지를 다 하나씩 찍어줘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사진처럼 정면에 있는 사진과 각 사이드에서 찍은 사진들을 이제 다 이제 찍었고요. 그거를 한 300장 정도 찍었습니다. 이렇게 찍고, 그러면 이제 그럼 얘네들의 의미가 뭔지, 라벨링을 어떻게 할 건지를 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전체 전선 영역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다 영역을 지정을 했고, 그래서 이런 맨 오른쪽에 있는 결과처럼 이렇게 레이블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데이터를 가지고 로우 플로우라는 걸 사용을 했는데요. 이 로우 플로우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딥러닝 모델을,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데 사용하기 쉽게 만든 일종의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저희가 이제 이 데이터를 이제 모델 레이블링하고 하는데 300장 정도 했다고 하는데, 사실 이 300장이라는 게 모델을 학습하는 데 있어서는 되게 부족한 양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긴 했겠지만, 그래도 이제 부족합니다. 상당히 부족해서 이거를 좀 전처리하는 과정도 있어야 되고, 그러면 이거를 그 전처리한 이미지를 좀 더 깔끔하게 한다던가, 아니면은 좀 회전을 준다던가, 채도값을 조절한다던가 해가지고 데이터를 늘리게 됩니다. 그런 거를 쉽게 해주는 게 로우 플로우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300장이었던 게 이제 735장으로 늘어나게 됐고, 이런 식으로 늘어나겠고,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이제 이미지를 이제 줄이고, 어느 부분을 이제 생략시키고,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회전시키고, 채도값 변경시키고, 이거를 이제 뒤집냐, 이런 식으로 이제 판단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데이터 증강의 결과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또 한 가지를 설명해 주자면, 아까 이 부분에서 저항 검출, 전선 검출, 전선 끝 검출, 이렇게 모델이 세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레이블링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 한 파일 안에 다 이제 압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또 일일이 사람이 손수를 하기에는 너무 힘들기 때문에 로우 플로우의 도움을 받아서 그 전선이냐 저항이냐 꼭지에 따라서 그 데이터셋을 다 나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셋을 나눈 것을 이제 각각의 모델로 이제 전달을 해주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딥러닝 모델 설계하는 과정인데요. 아까 이제 첫 번째 설계 과정에서 어떤 거는 컴포넌트를 검출한다고 그랬고, 어떤 거는 핀 좌표로 검출한다고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이제 첫 번째 과정인 그 컴포넌트를 검출한다는 그 과정이고요. 저희가 이 YOLO5라는 걸 썼는데, 지금까지 나와 있는 이제 물체 객체 이제 탐지 알고리즘 중에서는 좀 성능이 이제 높은 걸로 이제 알려져 있어서, 그런 이유로 이제 저희도 이제 YOLO V5를 사용을 했고요. 이제 왜 아까 모델을 이제 세 개로 분리했냐라는 사진을 여기서 보면 알 수가 있는데, 한 번에 압축한 거를 넣게 되면은 브레드보드 에이리언을 정확하게 검출을 하지만은 전선 꼭지랑 저항이랑 이런 것들은 이제 똑바로 검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검출 성능 저하되는 게 있어서 각각을 다 잘라가지고 모델을 별로 잘라서 어떤 거는 전선 영역만 검출을 하고 어떤 거는 꼭지만 검출하는 그런 모델을 각각 나눴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장점은 검출 성능이 당연히 올라가는데요. 근데 이제 모델을 이제 사실 하나만 했으면 이제 효율성이 좋은데 세 개를 이제 병렬적으로 나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컴퓨팅 자원이 이제 좀 한정돼 있으면 여기서 검출하는 게 좀 이렇게 느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한이 있지만 어차피 여기서는 검출하는 게 목적이니까 이렇게 안고 가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검출된 영역 좌표를 이제 선정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건 이제 완전히 이제 모델을 새로 설계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있는 모델을 가지고 조합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새로운 모델을 완전히 만든다는 거는 이제 제가 이제 좀 더 이제 고학력의 사람들이 이제 좀 더 이제 수학적으로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아직 저희 수준에서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전이학습이라는 걸 사용했습니다.
전이학습이라는 거는 이제 누군가 만들어 놓은 모델을 갖고 와가지고 그 학습된 그 모델을 가지고 그대로 검출하게 되겠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검출하는 데 있어서 세 가지의 과정을 줬고 세 가지 실험을 하려고 했고, 첫 번째가 이제 데이터 오름차순 정리를 했고, 두 번째가 이제 그 특징 추측이라는 게 있고 분류기라는 게 있는데, 분류기가 이제 핀을 그 이제 이미지를 넣으면 좌표로 검출하게 되는 그 부분인데요. 그 부분은 이제 레이어를 어떻게 구성하냐에 따라서 성능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 이번에 되겠고, 그래서 그 실험한 걸 바탕으로 검증 데이터의 데이터 손실이 가장 작은 모델을 베스트 모델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제 모델은 레슨에 50 섞고 필터는 128 커널 30,3 히든 레이어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했는데, 이 부분이 특징 추측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이 부분에 전이학습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욜로 V5가 될 수도 있고 레슨넷이 될 수 있고 CNA이 될 수 있고 되게 다양한데, 그 중에서 저희는 이게 성능이 가장 좋아서 이걸 선택하게 되었고요. 이 부분은 특징 추출기로 해가지고 그냥 여기는 조합만 하면 되고, 아래서부터는 이제 그러면 이제 그 여기서 나온 결과를 필터를 어떻게 줄 것인지, 커널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그 성능이. 그래서 저희는 128로 했고 커널 사이즈는 3,3이 가장 좋아서 이렇게 사용을 했고요. 히든 레이어 수는 이제 파라미터 수가 좀 많으면 많을수록 검출 성능이 좀 높아지는 경향이 있어서 그런 식으로 이제 검출을 하게 되었고, 그거를 모델을 학습한 결과 검증 데이터에 대해서는 로스 값이 2,940이 나왔습니다. 이제 이 로스 값이라는 거는 요 보시면 이 검은색 점이 원래 이제 학습 데이터에서 준 점이고, 이 빨간 얘네들이 이제 그 예측한 데이터인데, 이거의 차이가 로스 값이 되겠습니다. 이게 차이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그러면 얘에 대한 모델은 이제 성능이 이제 정확도가 올라가는 거라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베스트 모델을 선정했고, 세컨드 모델은 아마 이제 이거를 조금 더 조합을 좀 다르게 한 건데, 다음과 같이 이게 지금 로그 스케일 그래프라서 조금 다르게 보이시겠지만은 이 초록색 값이 제일 중요한 건데요. 이게 초록색 값이 밸리데이션 로스 값인데, 이게 지금 4,000 정도에 가깝게 돼 있고, 여기는 이제 4,000에서 조금 멀어지게 되겠습니다. 여기가 한 2,000, 3,000? 그래서 얘가 좀 더 성능이 좋은 거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인풋 이미지가 들어가게 되면 여기서 이제 특징을 추출하게 되고, 이미지에 대한 특징을 추출하게 돼서 이제 뭐 그 이미지가 어떤지 고수준의 그런 거를 이제 판단하게 되고, 이 부분이 이제 그 분류기 부분인데, 먼저 컨볼루션 레이어를 거치고 맥스플링을 거쳐가지고 노멀라이전하고 덴스 레이어를 거쳐서 최종적으로는 x1, y1, x1, y1, x2, y2라는 좌표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제 그 정보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제 이제 그냥 단순한 조합이어가지고 이게 좀 한계가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그림처럼 이제 직선으로 돼 있는 거는 이제 되게 이제 검출을 잘하고 있는데, 대각선으로 된 부분은 아직 검출이 조금 뛰어나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웹을 설계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제 그 웹이 이제 내부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대략적으로 그림을 이제 그린 거고요. 이제 한 가지만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처음에 유저가 이미지를 입력을 하게 되고, 그럼 이제 사이트에 있는 업로드라는 페이지에 접속을 하게 돼서, 그때 이미지와 전압값과 그 원금 변환점을 이제 서버에다 전달을 하게 되면은, 그 데이터는 이제 백엔드 서버에서 받고, 거기서 따로 이제 영역 검출하는 함수를 호출을 해서 그 정보를 가지고 전선과 저항 영역과 이런 것들을 다 검출을 하고, 여기서 이제 그 검출된 걸 바탕으로 좌표니 뭐니 찾아서 이제 네트워크 회로가 이제 구성되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걸 결과를 바탕으로 전체 저항막 계산과 회로 다이어그램을 이제 그리게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런 식으로 이제 UI를 기획을 해서 이런 식으로 뷰를 써서 퍼블리싱을 진행했고, 이제 서버를 붙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차후 보안 목표인데요. 지금은 카패시터와 인덕터는 검출에서 제외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카패시터 인덕터가 이제 똑같이 생긴 애들이 또 있고 OCR 해야 되는데, OCR 성능이
지금 제가 그 핀 좌표 검출을 한다고 해서 이게 너무 이제 복잡할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조금 시간상의 이유로 스펙을 아웃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차후 뭐 이제 IC칩에 대해서 연동하고 싶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고 구형 규모 축소는 이제 아까처럼 시간이 좀 부족했기 때문에 이런 원래 하고자 했던 부분을 좀 축소를 하게 되었고, 그리고 컴포넌트 연결 좌표가 이제 정확도가 80%여서 그 부분에 이제 이 손실함수의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손실함수가 그냥 x1, y1, x2, y2를 전체 다 합산한 거에 손실을 계산하기 때문에 각각의 개별적인 좌표에 대한 그런 값을 이제 저기하지 못해서 그 부분은 개선이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컴포넌트에 대한 정확도가 이제 좀 더 올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CEO에는 개소가 아닌가요?